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관리업체가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업체는 저희 의뢰인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층별 대표들이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소집통지서와 관련해서 소집통지서가 접수된 시점은 관리단 집회 10일 전이긴 하나 실제로 소집통지서가 우편 시스템상 발송된 시점은 관리단 집회 6일 전이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 7일 전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합권법 규정에 위반되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형식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추인하는 내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분 소유자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거나 침해하였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자가 임시의장으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다 기각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업체의 주장에 대해서, 즉 층별 대표들이 선출한 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법한 관리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관리업체 주도로 선출된 층별 대표들이 적법한 관리위원이 아니다 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그 층별 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된 자도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관리업체 쪽의 두 번째 주장은 소집통지서가 접수된 시점이 10일 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편 시스템상에서 발송된 시점으로 기재된 것은 6일 전, 5일 전이기 때문에 7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선임, 추인 등에 관한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집통지서의 발송을 우체국에 의뢰함과 동시에 관리단 집회 소집 공고문을 이 사건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등에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기재하였으므로 소집통지서 발송은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10일 전에 소집통지서 발송을 우체국에 의뢰하였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우편 시스템상 발송은 그보다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집통지서 발송을 의뢰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집통지서 발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동그라미 4번에 대한 판례 설시를 보면, 설사 소집통지서 발송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관리인 선임 추인 안건에 대해서 갈등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다는 사정은 구분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실제로 80%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이 참석해서 찬성을 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중대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관리업체의 세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장 형식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느냐 추인하느냐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서 다른 방식의 위임이 불가능해서 구분 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 내지 침해하였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2차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에 관리인 선임 추인했건 후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묻질 않고 땡땡땡을 관리인으로 추인하는 것을 위임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결의서의 양식이 아래 그림과 같이 구체적으로 찬성을 표시할 수도 있고 반대를 표시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만큼 각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위 문구에 의해 구분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방해 내지 침해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위임장의 문구가 관리인으로 선임 추인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면 결의를 통해서는 찬성 내지 반대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임장 양식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제공한 위임장 양식에 따라 진행한 관리단 집회가 모두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요. 다음으로 네 번째 관리업체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제3자가 임시의장으로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좀 보시면 제2차 관리단 집회 개최 당시 출석한 구분 소유자들의 총의로 땡땡땡이 임시의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로서 위 결의에 의해서 땡땡땡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채권자 주장대로 땡땡땡의 임시의장 선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권한 또는 역할은 다수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1, 2차 집회를 통틀어서 땡땡땡이 의장직을 공정하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땡땡땡이 의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리고 실제로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2차 추인 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유효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가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의 승소를 통해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들은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면서 버티고 있는 관리업체를 성공적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업체와의 분쟁이 있을 때는 관리단 집회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잘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